예, 여러분들, 어, 오늘부터는 석유화학공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얘기죠. 4장의 석유화학공업을 얘기함에 있어서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20세기 하면은 무슨 시대예요? 결국엔 석유 시대죠. 교통수단이 자동차와 항공기로 이제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그쵸? 우리나라도 지금은 진짜 마이카 시대, 우리가 이제 70년대 한참이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이카 시대라는 얘기는 꿈 같은 얘기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70년대 현대자동차에서 포니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일본의 기술이든 어디 기술이든 우리나라에서 조립 수준의 그런 자동차를 국산화라고 처음 한 것이 이제 포니인데, 그 포니의 신화가 이제 현대자동차인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그때 당시 우리가 70년대, 저 같은 경우는 77학번이니까 그때 당시 자동차를 얘기하면 마이카 시대, 흔히들 얘기하면은 뭔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마이카 시대가 진짜 됐습니다. 한 집에 보통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 뭐 심지어 세 대까지 있는 집도 있죠.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아마도 선배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취업한 사람의 50%는 취업한 지 1년 안에 차를 뽑더라고요. 그것이 뭐 회사, 뭐 영업을 뛰기 위한 회사의 차량을 지원받았던, 아니면 자기가 출퇴근의 시간에 단축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샀던, 아니면 뭐 부모님께서 뭐 이렇게 할부금을 대주신 경우 있던 엄청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항공기 수요 폭발적이죠. 지금 뭐 코로나19로 항공기가 뭐 거의 뭐 전 세계 운항을 국제선은 금지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단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든 항공기 시대는 온 거는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신혼여행 가면서 처음 타고 왔어요. 31살 때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은 진짜 겁나서 어떻게 타보나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최근 같은 경우 뭐 한 1년에 뭐 두세 번 정도는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바뀌었죠. 자, 어떻든 간에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런 교통수단의 발달인데, 이것이 바로 이 가솔린 사용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가솔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가솔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뭐 늘어났어요? 디젤, 경유차. 그죠? 경유차. 한때 그 디젤 차들이 뭐 친환경 차다, 연비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뭐 유행인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탄소수가 많은 것들이 연소 반응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CO2를 배출하고 하기 때문에 공해의 주범이 또 된다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건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탄화수소 화합물인 연료요. 연료는 뭐이겠어요? 액화가스, 그 다음에 나프타는 석유화학 원료로 빠지고, 계질 가솔린인 자동차용 가솔린, 항공기유, 그 다음에 경유, 중유는 배를 움직이는 중유까지 연료로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교통수단이 발달함으로써, 그래서 이러한 연료의 대표를 이제 가솔린이라고 잡는 건데, 가솔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석유 정제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뭐 여기 써 있네요. 연료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 3장을 공부할 때 연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도 그 연료가 원유로부터 상압정유에 의해서 1차 증유과정, 토핑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걸 갖다가 석유 정제공업이죠.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분해, 개질 등등의 전환 공정을 거쳐 갖고서 우리가 원하는 연료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항공기유, 계질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들을 뽑고 그것들이 연료유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석유화학 원료는 경질 개솔린을 크래킹으로 통해서 경질 개솔린이 석유화학 공장, 화학 공장으로 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프타라고 그랬어요. 나프타. 그쵸? 그걸 통해서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2장에 4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연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밑에 석유화학 원료를 통한 납사를 크래킹을 통해서 화학공업의 기초 원료를 갖는 그 부분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연료유는 지난 3장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3장은 끝났고 지금은 석유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용 연료유가 아닌 석유화학 공업에 사용되어지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단어의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석유화학이라는 단어, 페트롤리움 케미스트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을 얘기했냐면 주로 석유계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죠. 석유계 탄화수소를 원료로 하는 유기합성 분야들 석유화학이다 한다. 그러면 쉽게 해서 원료가 탄화수소는 탄화수소인데 그 원료가 석유로부터 석유 계량을 했으니까 석유를 뭐 납사 크래킹 하든 뭐 하든 나오는 부분이라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원료로 한 것을 갖고 유기학 제품을 만들면은 그거는 페트로 석유화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그 폴리에스터 같은 거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합성 제품이죠. 합성 섬유 석유화학이에요. 아니면은 뭐 나일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것들이 제약도 어떻게 보면 제약의 원료 물질이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많다 그러면 석유화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석유화학이라는 것은 아주 큰 범위에 석유계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제품은 그렇게 따질 수 있다. 뭐 플라스틱류는 뭐 당연한 거고, 그죠? PVC나 이런 물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석유로부터 탄화수소인데 그것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당연한 석유화학이지만 우리가 엔드 프로덕트가 석유화학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원료가 석유화학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섬유 같은 거 폴리에스터 섬유 양복감인데 석유의 원료예요. 석유의 원료. 그죠?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한편 석유화학 공업이다 그러면은 페트롤리움 인더스트리라고 표시하죠. 석유화학 공업, 페트롤리움 인더스트리. 이것은 석유계 탄화수소를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석유화학.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납사를 석유계 하이드로카본 납사라는 거, 나프타라는 거, 탄소가 몇 개 대략 6, 7, 8개 정도 되는 개솔린과 비슷한 유분인 6, 7, 8개 정도의 탄소를 갖는 석유계 탄화수소를 화학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야? 분해, 크래킹 혹은 개질, 리포밍, 화학적 처리죠. 그죠? 물리적 처리가 아니에요. 구조가 변화가 있으니까 화학적 처리입니다. 그럼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얻는 제품. 그래서 그 부분이 납사를 크래킹 하든가 혹은 정제 과정에서 뭐 중유를 분해를 통해서 개솔린 만드는 것도 화학적 처리예요. 그런 것도 다 석유화학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업이라는 얘기를 석유 정제 과정의 일부도 포함되고 납사를 크래킹한 거에 대한 내용도 석유화학 공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석유계 원료를 얘는 유기합성을 통해서 가는 거고 얘는 석유화학 원료를 화학적 처리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크래킹, 분해나 리포밍, 개질한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석유화학 제품. 그 석유화학 제품은 뭐가 있어요? 납사를 크래킹해서 C1, C2, C3 유분을 만들고 그거를 폴리머리제이션 시켜갖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등등을 만드는 거죠. 그 과정 전체가 석유화학 공업입니다. 일부 석유 정제 공업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석유화학 공업하고 석유 정제 공업하고는 조금 구분하고 있어요. 석유 정제 공업은 연료를 만드는 과정이라면은 석유화학 공업은 납사를 크래킹해서 기초 원료를 만드는 과정을 석유화학 공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석유화학은 뭐야?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통해서 2차, 3차 유도체로 더 파생되어진, 더 여러 스텝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석유화학 제품이다 그러면 뭘 얘기해요?
기초 원료인 C2, C3, C4를 혹은 그거의 중간체를 통해서 제조하는 완전 제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의 요 내용을 페트로케미칼스라고 하죠. 석유화학 제품.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요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표 4-1을 보면은 대표적인 페트로케미칼, 즉 석유화학 제품을 의미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납사를 크래킹해서 얻어진 C2, 에틸렌이죠. 에틸렌을 갖다가 중합 반응시키면 폴리에틸렌이 돼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뭐 HDP, LDP 되어 있겠지만 에틸렌에 클로로 염수를 집어넣어서 PVC를 만들어요. 염화 비닐 클로라이드를 만들어요. 그죠? 비닐 클로라이드 모노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다음에 에틸렌 옥사이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에틸렌이니까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산소를 집어넣으면 에틸렌 옥사이드가 되는 거고, 때로는 아세트산이나 혹은 에틸렌 옥사이드 아까 했었고, 그런 것들이 에틸렌에서 파생되어지는 원료 물질, 석유화학 제품이죠. 이게 석유화학 제품. 기초 유분, 기초 원료를 납사를 크래킹한 기초 원료를 가지고 중합 반응이든 첨가 반응이든 산화 반응이든 이런 식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 한편 뭐 눈이 얘기지만 탄소가 2개짜리로 갈라지는 에틸렌이 있는가 하면 탄소가 3개짜리로 떨어지는 프로필렌도 있죠. 프로필렌도 이 기초 원료를 중심으로 중합 반응이나 뭐 산화 반응이나 첨가 반응이나 뭐 등등의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들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죠. 폴리프로필렌, PP. 그거 말고도 프로필렌 옥사이드나 아니면 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도 화장품의 원료로서 보습제로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크릴라이트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고분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뭐 폴리아크릴라이트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아세톤을 만들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탄소가 C2, C3, C4 탄소가 4개짜리, 이때는 부틸렌이나 부타디엔이 있겠죠. 그죠? 이중결합 2개 있는 부타디엔이나 이중결합 하나 있는 부틸렌 같은 것들을 납사를 크래킹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합성고무가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거 외에도 우리는 환상 고리 화합물을 만들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노멀 파라핀 경우, 노멀 파라핀이라는 얘기는 탄소사슬이 기른 거예요. 탄소사슬이 기른데 그런 거나 혹은 환은 고리환자죠. 고리형 화합물 중에 지방족 탄화수소가 있어요. 벤젠고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벤젠고리는 반향족이에요. 즉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고리형 사이클로헥센 같은 경우라든지 이중결합 하나 있으면 반향족 화합물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고리에 있는 지방족 화합물을 뭐 원료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화합물이나 나일론 만드는 경우, 나일론은 아디픽 애시드하고 아디포나이트라고의 중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도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거와 함께 방향족 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이걸 중합 반응시키면 스타이렌이 되고, 뭐 혹은 뭐 벤젠을 만들어내든가 자일렌이나 등등을 만들어내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죠. 실은 여기가 이제 사장 얘기 다 한 거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사장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원유를 정제한 다음에 경질 개솔린 수분을 석유화학 공장으로 보내면 이름이 납사로 바뀌어요. 납사가 된 것을 크래킹에 의해서 에틸렌 가스, 프로필렌 가스, 이건 부틸렌 가스 혹은 부타디엔 등등을 만들고, 이거 외에 고리형 단일결합 화합물인 파라핀계 고리형 화합물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매우 안정적인 반향족 탄화수를 만들까. 이것이 기초 원료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중합 반응이든 산화 반응이든 치환 반응이든 무슨 반응이든 위해서 인간 생활에 유익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석유화학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원유를 납사를 크래킹한 건데, 그 전에 납사를 만드는 과정은 석유 정제 과정이에요. 뒤에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원료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석유화학하고 아까 했던 얘기인데 그림이 도망갔네요. 여기 있네, 그림이. 자, 이것을 다음 절에서 보면은 지금 얘기했던 거 42쪽, 교재 42쪽에 있는 석유 정제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을 관계를 비교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그림 4-1입니다. 석유 정제공업과 석유화학공업.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거죠. 여기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을 기준으로 이 앞부분은 석유 정제공업이고 이 뒷부분이 석유화학공업이에요. 이 부분은 3장 내용이고 이 뒷부분은 4장 내용입니다. 4장 내용. 그죠? 요 관계로 3장과 4장이에요. 즉,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석유 원유를 수입해서 이걸 갖다가 퓨리피케이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탈황, 탈질, 아니면 탈수 등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거를 상압중유탑에 집어넣습니다. 토핑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탄소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는 가벼운 분자량이기 때문에 경질, 가벼울 경자, 경질, 여기 가스가 있는데 가스가 먼저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질 가솔린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경질 가솔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가솔린으로 탄소수가 8, 9, 10개 정도 되는 중질 가솔린이 있고, 다음에 등유, 케로젠, 그 다음에 경유, 디젤이죠. 탄소수가 보통 12에서 14 이 정도 가죠. 그 다음에 경유를 뽑아내면 실은 중유라고 있어요. 더 헤비한 거. 무거울 중자, 중유. 경유는 가벼울 경자, 경유예요. 탄소수가 20개 정도 되는 것까지 중유라고 있고, 그래고도 안 빠져나가는 것이 잔류유, 그래서 잔유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상압중유에서 지금 끓여만 주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잔유 중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잔유 중에서 탄소수가 무지 길은 것들이죠. 여기 경유나 중유도 탄소수가 길어요. 그런 것들은 뭐를 해? 크래킹이라는 전화 공정을 통해서 탄소수를 잘라요. 자른다는 얘기는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인 거죠. 분해를 해서 다시 가솔린을 만들어. 왜? 등유나 경유나 중유로 파는 것보다 가솔린을 파는 것이 부가가치가 크니까 가솔린을 넣는 거예요. 경질 가솔린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수가 5, 6, 7, 8개짜리 되는 것들은 쭉 직진해서 나프타라는 이름만 붙여갖고 어디로 가? 석유화학 공장으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나프타를 출하하고 나프타를 받아들이는 석유화학 공장이에요. 나프타를 송출하는 석유 정제공업 공장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어느 공장이 있다 그랬어요? SK, GS, 현대오일, S오일.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옆에 공장으로 주면 돼요. 그죠? 한편 가솔린을 약간의 계지를 통해서 우리 어떤 계지를 해요? 탄소사슬에 가지를 붙이는가, 그죠? 탄소사슬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도, 아니면 탄소 골격을 바꿔주면 계질이에요. 리포밍, 폼을 다시 만든다, 그죠? 그래서 가솔린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가솔린이라고 얘기하죠. 한편 등유나 경유나 중유나 잔류유는 탄소수가 길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중유로 파는 것보다는 한번 크래킹을 통해서 좀 더 탄소수가 6, 7, 8개 되는 가솔린을 만들자. 그래야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잔류유를 경유나 잔류유를 갖다가 뭐를 해요? 탈 아스팔트인가요? 여기도 분리를 해내. 아스팔트를 분리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은 납사를 갖다가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크래킹을 통해서 분해해서 에틸렌 C 2개짜리, 3개짜리 프로필렌, 4개짜리 C4 유분, 그 다음에 C4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당연히 잔류에서 반연중 화합물도 뽑아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반응으로, 중합 반응으로 이것이 석유화학공업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움직이는 석유화학공업이고, 아까 나왔던 이런 것들은 연료유 개념이죠. 연료유. 그죠? 앞부분에서 디테일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문제는 지금 이 연료유의 원유의 가격이 문제죠. 지금 원유의 가격이 배럴당 한때는 $50, $60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20대로 떨어졌어요.
심지어 4월 달 언젠가는 제가 스크랩하는 기사가 있는데 텍사스, 서부 텍사스, 미국 서부 텍사스는 땅이죠. 바닷속이 아니에요. 땅 속에는 석유를 캐내는데 배럴당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20달러. 돈 주고 사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사가.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석유를 파는 원유업자가 돈을 받고 원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서 석유를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1번. 텍사스에서 나오는 석유의 품질이 떨어져서 품질이 낮기 때문에 그냥 주는데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줬어. 두 번째. 품질이 낮은, 첫 번째 품질이 낮은 거고, 두 번째. 이 원유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유정에서는 원유를 계속 뿜어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하루 이틀 스톱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줘가면서까지 판매를 한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도 석유 정제 공장인 SK나 GS나 SOL이나 현대오일이 정제 시설을 하기 전에 보관하는 원유 탱크가 있어요. 무지무지 크죠. 그 탱크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조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침 불 데가 없어갖고.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서 요 파동 나기 전에 60달러, 50달러 되는 거기 가격이 떨어질 때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한테 석유 생산량을 좀 줄이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공급이 너무 과잉이다. 그러니까 줄이자.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나 러시아가 말을 안 들었죠. 왜? 우리는 경쟁력 싸게 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이동 제한, 항공기 안 쓰죠. 자동차 여행 줄었죠. 실질적인 실생활의 사용량 줄었죠. 그럼으로써 석유가 안 팔린 거예요. 근데 원유는 물 믿듯이 옛날에 구매하는 게 있으니까 들어오고 여기서 소화는 할 수 있지만 탱크에 꽉 차 있어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쪽이 석유 정제공업이라면은 이쪽은 석유화공업이다라고 대별할 수 있다.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석유 정제공업과 석유 화학공업에 대한 틀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틀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자, 한편 이 석유 정제공업과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비교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는 실제 석유 정제 공업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납사를 분해, 크래킹해서 올레핀이나 이렇게 만드는 과정 전 단계인 대기까지 계절가솔린을 갖다가 추출해서 방향적으로 뽑아내는 경우, 그죠? 혹은 뭐 등유나 경유나 등에서 분리를 통해서 파라핀 계열을 뽑아내는 경우. 실은 이거 아주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죠. 반향조 탄화수소가 공명에 의해서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죠. 그런데 발암물질이야. 그죠? 그런데 또 석유화학이 아니라 유기합성 쪽에서는, 즉 페트로케미스트리 그쪽에서는 또 이런 쪽에 그 반향적 화합물을 합성의 원료로서 매우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구조의 인간 생활에서 유익한 원료의 구조식을 한번 보시면은 벤젠고리도 꽤 많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석유화학 제품, 아까 얘기한 기초 원료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표 4-2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표 4-2를 여러분들이 한번 슬쩍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니까